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의 얼굴 병변을 진정시킬 수 있는 진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얼굴 쪽에 생기게 되면 실제로 두 가지 반응이 생기죠. 하나는 열 대사 장애에서 얼굴 쪽으로 열이 자꾸 올라오죠. 그래서 뜨거워지는 반응이 생기고, 두 번째는 습진화 과정에 의해서 얼굴이 붉어지고 부풀면서 진물이 나는 과정들, 그리고 구진들이 돋아나고 더 심해지게 되면 이제 모낭염이라던가 이런 2차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걸 가라앉히는 방법은 사실 간단해요.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으면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꾹 짜서 얼굴에다가 척척척척 바르면 간단하게 진정이 되죠. 보통 이틀 정도 바르면 쓱 가라앉거든요.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간단하지만 왜 사용하지 않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썼을 때 피부 혈관이 확장되고, 그리고 피부가 재생되지 않는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만성적인 피부 질환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고, 엘리델이나 프로토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게 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얼굴 쪽에 발생을 하게 되면 흔히 두 가지 양상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급성적인 반응, 두 번째는 만성적인 반응인데,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형 타입, 그리고 얼굴에 좁쌀같이 돋아나는 구진형 타입, 그리고 얼굴에 짓무르고 하는 습진형 타입, 이런 경우에 진정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냉팩하는 방법입니다. 냉팩. 이런 미용 수건이 있어요. 인터넷 같은 데 가보면 팔거든요. 일반 가정용 수건이 아니라 미용 수건이라고 해서 팔아요. 그램 수가 일반적인 수건에 비해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두께도 얇아요. 짐작하셨겠지만 이런 미용 수건의 장점은 뭐냐면, 덮었을 때 기화작용이 잘 일어나서 얼굴에 쿨링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얼굴의 밀착도가 더 좋아요. 일반 수건으로 덮었을 때는 얼굴에 밀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용 수건을 구입하시고 이것을 물에 충분히 적시세요. 생수도 되고 뭐 수돗물도 상관없어요. 충분히 적셔요.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리고 이것을 수건을 넣어놓는 거죠. 냉장고에, 냉장실에다가 락앤락 같은 데 깨끗하게 넣어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이게 시원해집니다. 굉장히 시원해지죠. 그리고 시간이 없는 경우는 냉동실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냉동실에 한 30분 정도 넣어놓으면 시원해지거든요. 이 수건을 준비하세요. 이 수건을 준비하시고 얼굴에다가 이 수건을 덮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얼굴에 냉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촉촉해지고 물이 묻을 정도로 냉팩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냉팩을 할 때 흔히 수건으로 하게 되면 귀찮죠. 물에 적셔야 되고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니까. 그래서 젤팩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인터넷 가보면 이제 아연 마스크 같은 젤팩도 팔고, 그리고 그죠, 택배로 오는 그 쿨팩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발목 뺐을 때 쓰는 그런 젤팩 같은 걸 이용해서 얼굴을 식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루성 피부염의 급성적인 습진화 과정을 진정시킬 수 있는 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열을 식히는 과정이죠. 그런 경우에는 젤팩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쿨링 시키니까. 그런데 두 번째, 습진 반응을 억제하는 게 필요한데, 이때는 수분이 닿아야 돼요. 직접적으로 수분이 촉촉하게 닿아 있는 상태에서 시원하게 해줘야만이 습진 반응, 해면화 과정이 쭉 줄어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 꼭 닿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젤팩 같은 거나 마스크팩, 건조한 팩들은 좋진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젤팩 같은 건 온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얼굴 자체가 너무 시원해지는 거죠. 너무 시원해지면 무슨 작용이 있냐면, 피부에 혈관이 수축돼요. 그래서 피부가 재생되는 것도 억제되죠. 그래서 피부가, 염증은 억제되지만 재생도 안 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꼭 물수건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루에는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 하시면 적당합니다. 그 이상 뭐 10번씩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루 종일 수건을 대는 분도 계시고, 이건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피부가 온도가 너무 낮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피부 재생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리고 재생 물질들도 분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차갑게 유지하는 건 좋진 않고, 2번에서 3번 정도 하시면 되고, 한 번 할 때는 20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에 열이 많은 분들은 수건으로 하나를 했을 때 20분 정도 하게 되면 미지근해져요. 그럴 때는 수건을 교체해서 2개 정도로 사용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콜라겐 벨벳 마스크라는 방법도 있어요. 냉팩을 하게 되면 뭐 약간 밍숭밍숭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콜라겐 팩 같은 걸 이용하는 거죠.
인터넷 가보면 팔거든요. 인터넷에서 콜라겐 벨벳 마스크라고 막 나오는데 이게 이제 독일 제품이 많거든요. 꼭 구입하시면 돼요. 한 장에 한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얼굴에다가 이렇게 덮으면 되는데 이렇게 얼굴에 맞게끔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얼굴에 덮은 다음에 분무기에다가 시원한 물을 담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칙칙칙 뿌리세요. 누워서. 시원한 냉수를 먹게 되면 쭉 퍼집니다. 짐작하셨겠지만 냉팩과 똑같은 작용을 하면서 얇기 때문에 기화작용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20분 정도 덮어놔도 시원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고무 모델링 마스크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고무 모델링은 수분이 없죠. 근데 이 콜라겐 벨벳 마스크는 수분을 보충하기 때문에 냉팩 효과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콜라겐이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에 알러지 반응이 없어요. 실제로 환자분한테 써보면 이게 뭐 알러지가 생기거나 하는 분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이 정말 심해지게 되면 얼굴에 진물이 좔좔좔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아토피에서 흔하게 되는데 목 같은 경우나 얼굴 같은 경우 지루성 피부염이 심한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식염수 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식염수 팩은 이제 약국에서 파는 식염수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얼굴에다가 거즈를 이용하세요. 거즈. 약국 가면 파는 거즈 있죠? 이 거즈를 충분히 적시세요. 흥건하도록. 근데 이 식염수는 어떤 식염수 해야 되냐면 시원한 식염수 해야 돼요. 시원한 식염수를 얘를 충분히 적셔요. 그리고 진물이 나는 부위에다 덮습니다. 그러면 5분에서 10분 정도 있으면 얘가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거즈로 다시 교환해서 시원한 식염수를 뿌린 다음에 다시 덮고 해서 10분에서 20분 정도 충분하게 적셔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식염수 팩은 습진에서 굉장히 유효해요. 왜 그러냐면 습진에서 진물이 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혈장 성분들이 밖으로 나가겠죠? 삼투압에 의해서 자꾸 줄줄줄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밖에서 식염수를 딱 커버해 주는 거죠. 우리 피부 속과 같은 상태를 밖에를 유지하기 때문에 진물이 멈추게 되죠. 그래서 식염수 팩을 해주게 되면 삼출물이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해주는 게 좋고 환부를 깨끗하게 한 후에 식염수 팩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염수 팩을 얼굴에 하게 되면 소금기가 남죠. 그래서 얼굴이 따끔따끔하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는 식염수 팩을 한 후에 바로 물로 씻어내지 마시고 그러면 진물이 또 나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두세요. 그 이후에 진물이 멈춘 후에 가볍게 물로만 헹궈주세요. 그럼 소금기만 날아가겠죠.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뽀송뽀송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